면역력은 장내 세균이 책임을 진다? 장내 세균이 우울증과 연관이 된다. 좀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뇌에 제일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장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내 진공청소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몸 안에 살고 있는 천연 백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단 5일만 바꿔도 장내 세균들이 변화했다라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준비해온 게 또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알아야 할 세상의 핫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EBS 부모 이슈의 맘 이지혜입니다. 오늘도요 언제나 반가운 두 분이세요.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사회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언제나 화두가 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이 장수의 열쇠가 장내 세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수? 네, 들어보셨어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세균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인연이 있나 보죠? 세균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 몸에 유익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건강하고 상관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장내 세균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와우.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이세요. 가정의학과 박민선 선생님 그리고 신동준 한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보고요 소문났나 보다. 제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내 어떤 위장이나 뭐 진짜 그런 문제가 전 늘 있는 사람이어서 늘 고민을 하고 늘 조심하고 있는데도 이게 해결이 잘 안 여성분들은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더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방송에 밝히기 좀 부끄럽지만 네. 20년 변비 인생 오늘 여기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변비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늘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지금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상태가 너무 달라져서 식단 일기를 매일 쓰고 조심을 하는데도 여전히 안 좋아요. 저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총각 때부터 장염을 정말 달고 살다시피 한 장염 박사가 될 정도로 음식을 뭘 주의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헤쳐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네. 얼마 전에 방송에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심각한 그 최악의 장애 또 뽑히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말 못하는 비밀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장수와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장내 세균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아하시죠? 세균이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몰랐던 제3의 장기, 장내 세균. 우리 장에 사는 세균의 수는 무려 100조 마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보다 많고 그 무게는 약 1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끔찍하다고요?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 유익균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와 흡수를 돕는 좋은 세균이랍니다. 하지만 변비와 노화, 심지어 비만까지 유발하는 유해균도 살고 있어요.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중간균. 중간균은 장내 환경에 따라 그 역할을 바꾼다고 해요.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는 건강한 장내 환경.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장내 세균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장내 세균의 놀라운 3대 비밀 중 그 첫 번째입니다. 네. 면역력은 장내 세균이 책임을 진다? 오. 이게 무슨 말이죠? 면역력 장내 세균이? 얘기는 진짜 오래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름에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때도 면역력이 문제다. 그리고 뭐 입술 포진이 생기거나 뭐 다래끼가 생길 때도 면역력 떨어졌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거를 보통 외부 균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얘기하죠. 이번 메르스의 경우는 사실 호흡기 감염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호흡기에서 막아내지 못했다면 전신으로 가서 사실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설명을 듣고 나니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 장에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 면역세포가 한 70% 정도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장내 세균이 면역력을 어떻게 증강시키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원래 태어나서부터는 저희가 무균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질에서부터 균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먹는 음식이나 이렇게 환경, 내 체온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일을 하는 균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좋은 일을 하는 균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균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특별히 자기 역할만 할지 해를 입히지는 않는 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노출되면서 장벽에서 그거에 대한 면역을 담당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백신 맞듯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해로운 균이 생겨도 그걸 막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면역이 증강되고 성숙해지는 거가 하나 있고요. 또 장내 세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장의 끝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세균에 의해서 섬유질 같은 거를 발효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요. 그거를 주로 장이 사용합니다. 장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들을 써요. 그래갖고 소화 흡수를 시키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장 건강 거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영양을 줘서 전체적인 전신 면역에도 영양이 부족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주는 등 면역과 영양 다양한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장내 유익균들을 많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네. 장내 세균을 변화를 가지고 오는 데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그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런 균들이 자라게 돼요. 저희가 보통 유익균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먹는 균들이 주로 그렇게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면역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음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음식은 계속 노출되니까요. 장기간 노출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음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편한 것을 먹어가면서 그거랑 같이 또 균도 공생을 하면서 서로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이 걸렸거나 어떤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걔네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 자라나는 균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나쁜 균이 자랄 수가 있고요. 또 항생제를 써서 일반적으로 정상균을 죽여버리게 되면 반대로 다른 그 항생제의 강한 균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또 장염과 면역력 약화를 가져오죠. 대부분은 우선은 식이섬유 섭취하는 것부터 우선 먼저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잘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 과일 채소를 계속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걸 먹어서 그것들을 먹는 그런 균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은 유익균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통 대장균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대장균 중에 바깥에서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대장균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장균은 식이섬유가 많은 상황에서는 비타민 K라고 하는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물질도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장내에 어떤 식이섬유를 잘 먹는다는 것은 다양한 작용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과일이랑 채소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조금 찝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식이섬유가 이제 다양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물에 녹고 안 녹고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 채소에 일반적으로 딱딱하지 않은 부분이요. 줄기가 아닌 부분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콩류라던가 이제 뭐 병아리콩, 뭐 완두콩 그런 콩류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사실 저희가 당이라던가 이런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유익한 균이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외람되지만 그 식이섬유 음료 같은 것도 도움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식이섬유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수용성이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불용성은 이제 생물의 세포벽에 있는 거라서 딱딱해요. 그래서 보통 잡곡 성분, 뭐 통밀이라던가 아니면 과일같이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외 같은 거에 딱딱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미역줄거리에 딱딱한 거, 말랑말랑한 부분은 수용성 부분이 더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에 잘 안 넣고 물을 흡착을 하죠. 그런 만큼 장에 나쁜 것도 흡착하고 또 균도 암을 일으키는 성분도 흡착해서 몸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영향을 주고요. 아까 변비 얘기하셨는데 물이랑 같이
이렇게 팽창을 해서 확 밀어내는 그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변비 있을 때는 수용성보다는 이제 불용성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통 장내 진공청소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불용성 식이섬유를. 네. 그렇군요. 이런 식이섬유 외에도 한의학적으로도 장내 유익균을 좀 키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식품으로도 쓰이고 한약재료로도 쓰이는 세 가지 재료가 그중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나는 표고버섯입니다. 예. 표고버섯이요? 네, 표고버섯 끓인 물로 추출액으로 유산균을 키워보면 대조군보다 훨씬 잘 자란다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콩나물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대두 황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두는 이제 콩이라는 뜻이고 황권은 노란색의 이렇게 주먹처럼 구부러져 있다, 감겨 있다라는 뜻인데 보통 저희 이제 쓰는 그 콩나물은 길잖아요. 긴데 약재로 쓸 때는 한 1cm 정도 싹이 나온 것들을 씁니다. 네, 그건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 또 다른 또 한 가지 식재료는 인삼입니다. 네네. 네, 인삼도 유익균, 유산균들을 키우는데 한몫한다 이렇게 결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재료들은 유익균들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장이 안 좋았던 이유를 갖다 지금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릴 때는 정말 제가 인스턴트 음식 막 그 3분 만에 막 해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뭐 혼자 살 때였으니까. 맛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뭐 없으니까. 맛있다는 것도 있고 간편한 것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출연해보건데 결혼해서까지 내가 그렇게 장이 안 좋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그 박민선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항생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항생제를 제가 좀 나눔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가 치료가 제가 맞섰을 때 다 나았다 싶으면 이걸 아껴놨다가 항생제 또 받기가 힘드니까 가끔 가다가 이 시점에서 내가 온몸에 세균 한번 확 죽여야지 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좀 찌뿌드하고 그러면 제가 좀 먹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영양제처럼 쓰셨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 서로 논아서도 먹는다고 엄마 항생제 나무 있으면 좀 줘봐 이렇게도 먹었는데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었나. 네, 맞습니다. 좋은 균도 죽이는 거죠. 네, 그럼요. 이렇게 제가 아까 항생제를 쓰면 그 균에 그거에 듣는 균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딴 균들이 거기에 안 죽는 균들이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장의 복통이라든가 설사 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면역력도 변화시키고 그런 거를 만들죠. 최지원 씨 아까 말씀하신 그 식단에서 문제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식품 첨가물입니다. 예, 즉석 식품들은 보관 기간이 좀 길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식품 보존료들, 뭐 방부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조금씩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많이 사용이 줄었다고는 들중합니다만 그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면 항생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보존제 때문에 세균들은 더 죽게 되는 거죠. 나만 게 없겠네. 그렇겠네요. 네네. 남은 이제 뭐 유해균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